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조정 흐름이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강동구에 이어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가 무혈 입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정비사업 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경쟁하기보다 선별 수주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절벽 속에 새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에는 이 집값이 아니라 세금이 거래를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공시가격이 급등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재산세 부담이 많이 커졌는데요. 재산세, 보유세를 내는 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최대한 잔금을 늦추고 또 등기도 늦게 하려고 좀 거래를 미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만든 이 거래 지연, 부동산 시장에서 또 내 집 마련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이 낮과 저녁의 시간이 똑같아지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더 따뜻해질 봄날을 기원하면서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고민은 싹 거칠 수 있도록 고민 해결사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또 맞이했네요. 금요일이 돼서 이제 또 주말, 활기찬 주말을 또 계획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좀 리얼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 주시고 또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은 점점 봄을 맞아서 따뜻해지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매일매일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고민이 깊어진다 하신다면 봄을 맞아서 그 고민들은 저희와 함께 덜어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문의 주시면 송성문 대표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84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마포구 현석동 역세권 재개발 3구역 다세대 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또 2억의 여유자금으로 광진구에 재개발 추진 지역을 투자하고 싶은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2개의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거주하시고 있는 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질문 주신 게 지금 현석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을 보유하고 계신 거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광진구 또 구이동에 있는 광진구 쪽에 있는 어떤 빌라를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씩 좀 지켜보죠. 일단 광흥창역 쪽으로 보면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쪽은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뭐 비슷하게 이렇게 추진했던 지역들이 있죠. 이쪽에 지금 질문 주신 곳은 현석동역이고요. 역세권 개발이고 또 이쪽은 신수 쪽이고요. 여긴 구수 쪽. 뭐 이런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세 군데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속도도 좀 비슷하게 가는데 뭐 이 구역 쪽이 조금 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구역 지정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역 자체가 워낙 힘이 좋은 데라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단계 첫 발을 계속 디디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다. 그래서 보유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보유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주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광흥차원과 지금 대흥역 주변에 큰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신수 2구역 옆으로 여기 신수 2구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포세무소 뒤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신수 13구역 제가 많이 말씀을 옛날에 추천도 드렸던 곳인데 이런 데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죠. 이 아래쪽으로 지금 레미안 마포라든가 뭐 마포 강변 힐스테이트 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있는데 이 주변이 전부 다 이제 대형 아니면 신축 아파트로 변화될 이런 지역들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너지가 굉장히 좀 난다. 이런 면이 돋보인다.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강조드릴 수 있는 게 입지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이쪽 현석동 정비사업 지역 진행하는 곳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레미안 마포라든가 힐스테이트 이쪽 아파트들이 한 20층에서 25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진행이 되면 한 35층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층 지역은 한강뷰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현석 지역이 좀 현석동 재개발 구역이 지금 나쁜 곳이 아니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를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대 시너지와 더불어서 지금 입지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또 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사업성 면에서도 지금 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430% 정도 지금 용적률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성 면에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700세대 들어오면 이 주변에 굉장히 입지면에서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또 덤이 있다 그러면 광흥창역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서부선에도 계획도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여건 공덕동의 힘과 더불어서 광흥창 주변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보유의 가치를 좀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구이동 광진구 그쪽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뭐 보시죠. 광진구 쪽을 보는 거는 광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집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하나를 더 구입을 하신다는 건데 1+1 빌라를 하신다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세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주택자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개발 지역에 지금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빨리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뭐 광진구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뭐 금액대가 광진구 쪽 금액대가 조금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변 쪽으로 위치한 데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광진구 쪽 위쪽으로 지금 뭐 건국대 학교 위쪽 뭐 이런 부분들 그 근처 뭐 능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군자동 이런 지역들은 특히 소액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 계속 마음 편하게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 어떤 걸 투자해야 하느냐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민하셨던 지역 이제는 임장 가셔서 편하게 여기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좀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수원 영통에 있는 영통 포레파크원 24평에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곧 만기여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갱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만족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지금 매수하느냐 아니면 지금 2년 거주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써서 2년 더 거주하고 그때 매수를 하느냐 매수 시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원 영통 포레파크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신 게 지금 포레파크원 갖고, 이 포레파크원이 그 청명역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네, 이거 옛날에 한골 주공 아파트였는데, 뭐, 여기쯤 맞죠? 네, 6번 출구 앞에 있는 네, 아파트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센트럴 파크뷰도 있고 황골 주공 아파트라고 참 과거에서부터 좀 소형 평수 많은 데고 선호도가 꾸준하게 있는데 근데 지금 전세 거주하는데 이걸 지금 계약갱신해야 되냐 이걸 지금 사야 되냐 이거잖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은 올랐어요? 어때요 시세는? 시세는 지금 전세는 한 3억 3천쯤이고요. 매매가는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전세를 가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계약갱신하면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반적인 시세 매매가가 높아져 가지고 좀 투자는 해야 되겠네요. 자금은 좀 부담은 없으세요? 지금 전세가 2억 8천 정도 되고요. 예. 여유 자금은 한 3억 정도? 이 정도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약 대략 한 5억 정도 예산은 되네요. 네, 네. 그죠? 예. 그럼 매수하는데 지장은 없고. 결론은요. 집을 지금 무주택자시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아요. 무슨 그래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지금은 집값이 지금 모르고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집을 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근데 지금 살고 계신 그 포레파크원 이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역세권의 위치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영통이. 근데 좀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가격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워낙 소형으로 실수요자가 많은 데라. 그렇지만 네네. 내가 안 떨어지려고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자산이라는 거는 서울 같은 데 지금 가격 막 오르는 건 아시죠? 네네. 뭐 이런 데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가 거주하면서도 상승 요건을 좀 타야 된다. 이런 마음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런 아파트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정도 금액 선하고 지금 한 5억, 6억 정도 선에서 만약에 그냥 실거주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데를 이 근처에서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고 실거주 측면에서 제가 네. 조금 추천을 드린다면 조금 위쪽으로 좀 오세요. 수원 쪽 말고요. 쪽일까요? 수원 영동 쪽 말고 조금 올라오면 왜 그냥 수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가격대들이 좀 세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좀 네, 어렵고 그죠? 네. 뭐 영통 위쪽으로 올라와서 광교라든가 이런 데는 뭐 넘사벽일 것이고. 근데 지금 그렇죠. 가격대 지금 한 6억대 정도로 고민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좀 뭐 대충 봐도 죽전역 아시죠? 네네. 많이 올라오셔야 돼요. 서울 쪽으로 자꾸 올라오셔야 됩니다. 죽전역 네. 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도담마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도담 7단지도 있고요. 뭐 한양 수자인 우미 뭐 이런 데 있어요. 여기 소형 평수들 많거든요. 이런 데들이 네. 지금 보신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보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될까? 한 6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데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가격대들이 좀 안 맞아요. 요쪽 역하고 좀 대로변에 있는 동성 1, 2차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이런 데들은 가격대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춘다 그러면 요 도담마을, 요 꽃매마을 위쪽으로 있어요. 요런 쪽으로 한번 좀 20평대 알아보시면 그 정도 가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하신다면 거기나 그냥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로는 이런 위쪽으로 도담마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죄송한데 그러면 네. 보정동 쪽은 괜찮은데 없을까요? 그 밑에 보정동이요. 네. 이 보정동은 아래쪽이잖아요. 보정동, 죽전, 네네. 보정동 카페 있는데 위쪽 있죠. 꽃매마을 왼쪽으로. 네. 이쪽으로는요. 그 아래 솔레시티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지역들은 2000년대 전후에 공급을 할 때 굉장히 중대형 공급을 많이 했던데요. 여기 소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20평대로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다. 다 중대형 아파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네. 방법을 드리면 좀 더 제가 봤을 때 목소리가 젊어서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지금 계약갱신 하시고 지금 사시는데 네. 그냥 계약갱신 하시고 5% 올려주시고 전세 사시고 그 지금 여유자금 갖고 계신 거 있죠? 2억 내지 3억 되는 거. 요 정도 네네. 갖고 그냥 아파트 서울에는 못 사잖아요.
서울로 네.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실거주할 것도 지금 죽전 쪽으로 올라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서울 쪽에 와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금액이 너무 서울 좀 쪽은 부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 금액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재개발입니다. 지금은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전문가 좀 설명도 좀 잘 듣고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지역에 들어오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시청자분 광진구 쪽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한 2억대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2년 전에 그 살고 계신 파크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가격 상승 소폭이 있었지만 그 안에 서울 재개발 지역은요 굉장한 상승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네. 재개발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진 않아요. 좋은 전문가님하고 좀 많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조금 유망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되시면 세미나도 꼭 오셔서 한번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감사합니다. 사시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괜찮고 꼭 사셔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죽전으로 가시고요. 그거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서울의 재개발을 조금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쪽에 좀 살면서 쾌적하게 거주하겠다라는 곳에 좀 가치가 큰지 아니면 그래도 투자 쪽에 가치가 커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여기에 마음이 큰지 이거부터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거주의 편의성을 노리신다면 지금 거주하시는 집도 괜찮지만 죽전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내 집 마련 아파트를 고민해보자라는 조언 첫 번째 안으로 드렸고 만약에 투자 가치가 조금 더 크다면 지금 거주하는 대로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5% 인상하고 전세를 계속 거주하고 여유자금으로 차라리 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하자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자 사연으로 살펴봤을 때도 내가 거주하는 집 외에 투자를 좀 여유자금으로 하고 싶은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요즘 있어서 고민됩니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또 세금에 대한 규제들이 다양하게 쏟아지다 보니 지금 좀 투자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위축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이런 규제책 다 피해서 좀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 시장이 어디인지 과연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화요일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연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책들, 그리고 규제책,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방안으로 좀 계획을 하겠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하루 만에 두 가지 정책을 바로 잇따라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울시 역세권 주택의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한 건데요. 과연 이 두 가지 정책을 발표한 것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시장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3월 17일이었습니다. 17일 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뉴스에서 보고 계신 공시가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가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 공시가격에 대한 건 뉴스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졌고요. 근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이 공고가 나왔다는 거는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고요. 하나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다. 지금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흐름을 봤을 때는 재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3일입니다. 그래서 17일입니다. 같이 공급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17일 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죠. 이런 그 공시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7일 날 또 한 가지는 지금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내용은 좀 전에 또 좀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세권 장기 전세,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할 때 기준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요소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은 아직도 계속해서 틈새가 남아 있고 공격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된 내용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지금 서울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18.67%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9.1%가 올랐는데 서울에 많은 지역들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오른 지역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빨간 부분이 많이 오른 곳입니다. 서울과 경기, 뭐 여기 세종시겠죠. 여기는 울산이고 이런 지역들이 공시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양극화 현상을 많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내에서는요. 이런 게 있죠. 서울 내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강남 3구 서울 평균은 18.67%밖에 안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다른 이 오른 곳에 지금 26%, 성동구 같은 건 29%입니다. 이런 데에 비하면 평균으로 따지니까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좀 중요 지역들은 25%대가 넘는 전후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금천구라든가 이런 다른 도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지금 주변에 한강벨트 주변, 강남 3구 주변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시가격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나왔던 공시가격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3월 17일이죠. 자, 역세권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기준 용적률을 30% 상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세권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준주거로 상향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700%까지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은 정비사업에 이익을 주고 반은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이런 취지인데 기준 용적률 400%에서 30%를 더 올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임대주택도 줄어들고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 또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부터도 들어가는 역세권 개발 새로운 것들을 넣었어요. 이것도 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파격적으로 자꾸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또 절차도 통합했죠. 사전 검토도 해야 되고 계획 검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를 좀 빨리 한 5, 6개월 이상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 패스트트랙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역세권 사업을 여러분들은 보도자료를 많이 보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1, 2년,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4년도죠. 24년도도 벌써 노선형 상업지라고 해서 역세권과 역세권 사이에 있는 노선형 도로변의 상업지들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역세권 사업을 되게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또 신통기업, 우리 신통기획이 주거중심형 개발인데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한다. 이거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25년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5월 달에는요. 정비 규제를 다 철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세권, 준주거 지역 종상향, 역세권에서 정비 사업을 하면 종상향을 해주겠다. 삼정주거지를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주고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는 발표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다 역세권에 대한 굉장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또 역세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이 보도자료인데 이게 국토부 자료입니다. 국토부 작년 2월달 자료죠. 민간 도심 복합 개발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요. 작년 연말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거를 지금 서울시 조례가 또 완성이 돼서 올 6월 달부터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세권에 관한 사업이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또 역세권 사업에 대한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또 이거는 날짜를 잘 보시게 되면 2025년 10월 21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5 대책 나온 그 바로 며칠 후죠. 우리가 3종 규제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도 서울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을 지금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거죠. 공공 복합 개발인데 여기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15 대책에 가려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과연 지금 어디를 투자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해 보면 이번 3월 17일 날 나온 정책은 보도자료는 공시가격과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본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지금 초양극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중심권 지역들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세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든가 지금 공정시장가율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손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생길 예정이겠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더욱더 취득세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취득세 중과는 이미 시작이 돼 있고요. 그런데다가 보유세까지 이제 중과가 들어간다면 정말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세부담으로 이루어진다면 서울의 중심지 아파트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가격도 상승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기가 이제는 매수하기도 대출도 어렵지만은 굉장히 큰 벽을 좀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서울의 재개발, 서울 중심에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큰 벽이지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오늘 발표 내용을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역세권 재개발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민간복합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 재개발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세금 규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더 늘어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고가주택으로 옮겼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유동성이라든가 환율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원화 가치의 굉장히 하락은 불보듯이 뻔하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원화가 휴지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 맞추려면 결과적으로는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어디 자산? 부동산이 들어왔는데 부동산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지역은 지금 틈새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 시장은 정말 틈새 시장으로서 공략해 볼 만한 것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세금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규제 일변도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시가격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이 두 가지 정책이 한날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집중해서 공부해 봐야 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오히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틈새 시장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다음 주 화요일 준비된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나마 남은 시간 동안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09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성동구 하왕십리 9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다세대 주택을 추가 매수 시에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 재개발 하왕 9구역을 지금 갖고 계시고 9구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빌라를 하나 더 사신다.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오늘 설명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추가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는 빌라를 사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5년 재당첨이라는 얘기를 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5년 재당첨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물건을 두 가지 이상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관리처분이 1주택을 갖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주택이 5년 안에 또 관리처분을 신청한다든가 분양 신청이겠죠. 이게 들어간다든가 또 한 가지는 일반 분양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진행된 곳 두 군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하왕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상지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 안 하셔도 지금은 빨리 좋은 물건을 찾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투자 결정되면 꼭 한번 다시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이런 투자 이야기 그리고 어디가 좋은 투자처인지 그 숨겨놓은 보물 같은 지역 이야기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만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나오는 규제 피해서 어떻게 틈새 시장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고 또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여도 투자해볼 만한 알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봄이 왔죠. 예, 희망찬 봄이 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크게 키워드릴 수 있는 또 지켜드릴 수 있는 투자 유망한 지역. 예, 앞서서 서두에서 송성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역세권 정비, 유망 정비 사업 지역 두 개의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이제 봄 맞아서 임장 가기에도 좋지만 또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기에도 참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어린이 공원이거든요. 자, 광진구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곧 벚꽃이 만발하게 될 어린이 대공원을 평생의 영구 조망으로 해서 파크뷰를 누려볼 수 있는 곳, 바로 광진구 능동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도 저렴합니다. 네, 소액 투자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여기 미리 선점하신다면 선점의 수익을 아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예, 소개해 드릴게요. 예, 내가 가진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내 집 거실에서 이러한 조망을 누려볼 수 있다면 정말 눈도 좋겠지만 피로감 모두 풀 수 있겠지만 아파트가 됐을 때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비싼 아파트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곳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가 2040 재창조 플랜에 대해서 또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 이러한 개발이 본격 시동을 한다라는 기사. 지난 3월 13일자의 기사였는데요. 이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품은 명품 도시로 2040 재창조 플랜 본격 시동이라는 이런 타이틀의 기사에 대해서 내용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진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예, 공원과 주변 주거지를 연계한 도시 공간 재편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핵심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도시와 연결하는 공원 재구조화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공원을 누리고 조망이 가능한 숲세권 고밀 주거지 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지역이 바로 이 숲세권 고밀 주거지 조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가 많이 발생되는 건대, 세종대와 연계한 청년 거점, 허브 구축 등 이러한 부분들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본격 시동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는 이 광진구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비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또 올해 상반기 중 선도 시범 지구를 선정한다고 했고 또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라는 것도 기사에서는 말해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설문조사도 이미 끝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오랜 규제로 침체됐던 곳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 보셨을 때 이 어린이 대공원 주거지, 주변 주거지가 앞으로 정비됐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이 개발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지역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이 생활권 구분에서 보면은 이 동부권 광진구 안에 그 안에 능동 가장 노른자이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2040 서울 플랜의 동부권 발전 방향을 보더라도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이 정비 사업 지역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명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 정비 사업 투자하실 때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적인 분석 말씀드려보면 이 지도 하나만 보시더라도 이 광진구 능동 위치 정말 좋구나라는 거 느껴보실 겁니다. 이렇게 한강을 끼고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한강 건너면 바로 강남이죠. 강남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고 특히나 녹지율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바로 능동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어린이 대공원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웰빙 주거환경 가져가는데 그 위 상단의 저층 주거지 여기를 지금 앞으로 개발의 정비 사업으로 해서 또 역세권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유망한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여기 입지가치 우수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의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또 교통에 있죠. 예, 교통, 지하철 2개의 역사가 있는 바로 여기, 그리고 아차산역, 어린이 대공원역. 예, 지하철 역사 이용하기도 좋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 지역은 바로 더블 역세권, 바로 A12블록에 해당하는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강남까지 10여 분 거리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주요 업무지역과도 2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어서 여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해서 인기 높은 곳 여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군도 우수해서 가족 단위 또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바로 광진구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풍부한 수요층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높아진 사업성에 있습니다. 고도 제한 폐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26년 만에 폐지가 되었죠. 예,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저해 요소가 되어왔던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정비 사업 지금 진행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어린이 대공원 역세권 30m 이내를 13m 이하로 각각 제한을 했던 이 부분이 풀리면서 이제는 개발이 무르익어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지금 현재가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서두에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진 미래도시 발전 선포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지금 타이밍인데 이 개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자양로축 강화라고 해서 이 라인을 발전 방향성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 예정 지역은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입지적으로 매우 좋다.
효과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발전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대공원을 즐기고 청년이 머무르는 주거 환경 조성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광진형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명품 공원으로의 재탄생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청년 벤처 창업 거점 도시를 또 여기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개발의 내용들이 다 함께 무르익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커져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 미치는 효과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광진구가 그려놓은 바로 조감도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예정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조감도 보시면은 지금 이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거의 전 세대가 예, 남쪽으로 파크 뷰를 누려볼 수 있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구역계를 보시면은 군자역 더블 역세권인데 지금 A12부터 14블록까지 해서 광진구가 그려놓은 구역계입니다. 거기에 A12블록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세대수 많고 예,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프리미엄을 높게 가져가는, 또 앞에 정남향으로 해서 공원 뷰를 영구 조망권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카페 거리 조성으로 해서 또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명소로서 너무 좋은 위치를 가져가는 바로 여기 또 가치 높은 부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한강변 라인으로 해서 한강 프리미엄이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은 주민 동의 받기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지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바로 이 어린이대공원 뷰를 영구조망권으로 누려볼 수 있는 바로 저층 노후 주거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손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2억대 투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매물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이 지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에 또 다양한 정비사업의 유형들로 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바로 A12블럭 또 한번 예, 지도 보여드렸고요. 예,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예, 어린이대공원 일대요. 예, 놀이공원도 있고 예, 습세권이기도 한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동물원이 있는데 이 동물원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원이 있는 서울의 센트럴파크로에 변신한다. 그러면은 빌라가 아파트로 됐을 때 정말 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고, 또 강진구는 재개발의 메카죠. 구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곳 바로 여기고요. 또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힘든 정남향, 숲뷰, 그리고 사이다처럼 뻥 뚫린 뷰를 영구조망권으로 느껴볼 수 있는 여기,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주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역에 대해서, 매물에 대해서, 또 다른 정비사업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예. 네, 서울에서 뻥 뚫린 그 숲뷰를 기대할 수 있는 능동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거나 이 지역 외에도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은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억에서 한 4억 정도 금액에 좀 차이가 있죠. 내가 가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또 차이가 납니다. 내가 가진 그 자금 안에서 가장 효용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강동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고덕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바로 전해주시죠. 예, 이번에도 역세권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여기, 바로 고덕 2-2 구역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며칠 전의 일이었죠. 연번 동의서가 발부가 돼서 이제는 동의서를 좀 모아가려는 개발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바로 여기, 예,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야지 소액 투자 금액으로 가능하니까 좀 서두르셨으면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 강동구 고덕동 고덕 2-2 구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화됨이 곧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낡은 지역이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나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바로 여기
지금 좋은 기회, 매수 타이밍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 보시면은요, 이 강남 3구와 나란히 있는 강남 4구에 해당되는 강동구의 위상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높은 이유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입지적으로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고덕동, 그 안에 강남역까지 차로,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놓여지게 되는 2028년 9호선 개통 앞두고 이 9호선 역세권을 낀 단지로 해서 거듭날 고덕 2-2 구역 입지가치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월등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유는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하는 선호 지역에 대해서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6년간 19만 8천 호의 착공을 집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강남 하잖아요.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 양극화는 점점 더 많이 계속 벌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또 하나의 양극화 현상의 주된 것은 바로 이 한강을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예, 한강변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이밍, 지금 들어온다면 좋은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바로 중요한 부분은 이 강동구 한강 주변으로 해서 집중이 공급될 곳, 바로 고덕 2-2 구역도 그 섹터 안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여기는 서울시는 2025년 6월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준주거 지역 상향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는 역세권 일대 250m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덕 2-2 구역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사진 보시면은 250m 안에 전체의 구역의 면적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좋은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이 지원하는 계획인데 약 한 18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약 12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이 개발에 대해서 개발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면 또 동의를 받기도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여기는 역세권 개발, 신속 통합 개발에 대한 그런 방향성으로 해서 지금 가려 하고 있는 초기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은 더 유연한 도시 계획, 또 계획과 시민은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디자인은 다채롭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양산지구 같은 경우이고요. 예, 지금은 이러한 조감도를 보실 때 이렇게 다채로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향후 아파트의 가격도 크게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덕 2-2 구역이 위치를 하는데 도보 가능한 거리에 한강이 있고 아파트가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졌을 때 40층 이상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0에서 20% 이상은 한강변 프리미엄 아파트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등한 부촌으로 해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다른 뭐 좌측 우측에도 사업지 예정지들이 있지만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작게는 2, 3억, 크게는 5, 6억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가장 위치 좋은 역세권 고덕 2-2 구역을 더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외에도 교통의 혁신, 9호선 연장, 세종포천 고속도로, 또 GTX 디노선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이곳으로 모이고 기업이 모여서 많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노선도에 의하면은 거의 이 정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2028년에 개통 앞두고 있는데 이 샘터공원역 2-2 구역 바로 9호선 역세권을 끼고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세종포천 고속도로 2027년에 마무리 목표로 두고 있고 GTX 디노선 같은 경우에는 강동 경유가 강남을 거쳐오죠. 예, 확정되었던 부분,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내 집 앞에 일자리 3만 8천 명 대기업 25개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고덕 비즈밸리가 내 아파트 단지에 9호선을 끼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배우 주거지로서 각광받을 곳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동 리버그린 웨이로
이 한강을 재정비한다는 그런 개발의 내용도 함께 있고요. 예, 특히나 이 추진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1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연번 동에서 발부돼서 동에서 지금 받는 초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 약 800여 명, 계획 세대 수는 2,300에서 2,500여 명인데 조합원 대비 계획 세대 수 많으니까 사업성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계획 도면입니다. 이것보다도 신통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더 멋진 건축물로 또 기대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대장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 바로 밑에 있는데 26억, 27억 하니까 사업성 상당히 좋습니다. 세전 수익 15억에서 20억 이상 바라볼 수 있고, 예, 시세 말씀드릴게요. 원룸이고요, 투룸입니다. 예, 예상 투자 금액은 3억 초중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매물들 현장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연본동에서 봤다 보니까 매물 귀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도 잘 보시고 발품 파시고,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덕 2-2 지구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